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농경지 면적이 지난 10년 동안 10%가량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높은 과수, 채소와 같은 작목 재배 면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한 강원도 농작물 지도를 김도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전체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강원도 농경지 면적은 10만 1,000헥타르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11만 2,000헥타르였는데 지금은 9.8%에 해당하는 11,000헥타르가 줄었습니다. 춘천시 전체 면적의 10%에 달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겁니다. 농지 면적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75년 농지 면적은 15만 4,000헥타르. 식생활에서 고기 소비가 늘면서 농경지 면적도 꾸준히 감소해 47년 만에 34.7%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벼를 중심으로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10년 사이에 10,000헥타르나 줄었습니다. 농 같은 경우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조금 더 줄어든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온 면이 있어요. 반면 소득작목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과 비교해 무와 배추, 당근과 같은 노지 채소는 재배 면적이 1,828헥타르가 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과 풋고추 등 시설작물 재배 면적은 10년 사이 15%가 넓어졌고 참깨와 들깨, 땅콩 같은 특용작물도 12.8% 증가했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재배 면적도 1,937헥타르 더 많아졌습니다. 사과나 멜론, 수박과 같은 과일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배 가능한 지역이 북상하면서 이제는 강원도 특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에서 소득작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면적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지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작물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세계 3대 마임 축제로도 꼽히죠. 이 춘천 마임 축제가 한창입니다.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만큼 춘천 도심 곳곳에서는 몸짓과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마임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경쾌한 노래가 침묵을 깨고 한 남성이 가족들을 포근하게 껴안습니다. 우석훈 씨의 마임 공연 단편선입니다. 오로지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만 10개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크게 코미디라는 틀 안에서 이제 인간의 군상을 조금 녹여낸 여러 가지 단편을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대학가에서도 몸짓의 향연은 이어집니다. 공연자와 관객이 직접 호흡하고 함께 웃다 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이런 기회로 보게 돼서 좀 이제 즐거운 것 같아요. 올해로 35회를 맞는 춘천 마임 축제가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상상의 출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도시축제를 생동감 넘치는 축제로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네, 축제 기간 동안 춘천 거리와 강변 일대에서 다양한 마임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60여 개 공연팀은 극장과 도심 곳곳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공연 아수라장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막을 올렸고 축제의 백미인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도 춘천을 빨갛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물축제를 진행을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4년 만에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서커스, 아크로바틱, 밸런스 이런 공연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춘천 마임 축제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손님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천편일률적으로 운영해 부진하게 운영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해안가를 따라 16인승 붉은색 미니버스가 달립니다. 바닷가 정류장마다 승객들이 내리고 탑승하기를 계속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강릉항 커피거리에서 주민진 해변까지 해안가
46km 구간을 왕복으로 운행하고 있는 강릉 시티버스입니다. 강릉시의 시티투어버스는 기존의 버스 노선을 그대로 활용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영어 발음을 바다와 차로 표기한 강릉 시티버스는 40분 간격으로 하루 4대가 총 16회에 걸쳐 운행합니다. 운행 요금은 시내 버스비와 동일합니다. 관광지만 지나다니게 돼가지고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바다 쪽으로 가니까 눈이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뭔가 싸게 여행하는 기분이어서. 해안 관광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노선을 새로 정비해 도입했는데 지난해 5달 동안 누적 이용객은 4만여 명에 이르고 8월 한 달에만 10,000명이 탑승했습니다. 이용도가 조금 낮아서 저희가 그 노선을 약간 이제 폐지했다가 이번에 이제 관광거점 도시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다시 살린 노선입니다. 동해시는 하루 탑승권으로 시티 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주말과 휴일에 운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진 지난해 3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5천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단형으로 지금 운행이 돼 있는데 이를 승차권을 구입을 하시면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그동안 부진했던 시티 투어버스 노선을 차별화하며 태백 관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티 투어버스 이용 인원 최소 기준을 기존 20명에서 올해부터는 5명으로 완화하고 야생화 코스와 열흘마다 선보이는 통리장 코스 그리고 야경 코스 등도 도입했습니다. 올해 춘천과 동해, 평창 등 도내 5개 시군이 전통시장과 연계한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등 천편일률적이던 시티 투어버스 상품이 특성화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봄이면 예쁜 꽃을 피우는 벚나무는 대표적인 가로수로 도심은 물론 외곽 산책로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벚나무마다 모시나방 유충이 극성을 부리면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 꽃이 지고 지금은 푸른 잎사귀가 풍성해야 하지만 앙상한 나무들이 하나 건너 하나꼴로 눈에 띕니다. 가까이 가보니 나무마다 애벌레 수십 마리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선명한 노란빛에 검은 세로 줄무늬가 있는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입니다. 이 애벌레가 잎을 모두 갉아먹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벚나무 잎사귀는 몽땅 사라져버렸고 나무 주변에는 애벌레 배설물이 떨어지면서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오늘 산책 나왔는데 벌레가 너무 많고 징그러워서 이렇게 우산 쓰고 나왔어요. 바글바글해서 엊그저께는 막 징그러워가지고 안 쳐서 그래요, 약을. 이게 나무 없는 이파리 없는 데는 다 벌레가 완전히 다 먹고 이제 밑에 까맣고. 아파트 주변 뚝방길의 벚나무들도 애벌레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잎이 몽땅 사라진 벚나무는 말라가고 있고 나무 주변은 검은 배설물과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시나방 유충은 벚꽃이 떨어지고 난 후인 4월 말에서 5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지만 잎을 모조리 먹어치워 성장을 저해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 산림당국도 피해 규모나 발생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돌발 해충입니다. 원주시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민원이 늘자 부랴부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좀 심한 것 같아요. 방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른 농사 지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좀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방제를 좀. 전문가들은 돌발 해충 발생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대발생 조짐이 있는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 준칙을 도입해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빚을 함부로 내지 못하게 하는 강원형 재정 준칙은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와 실질 채무 비율 5%를 허용 한도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는 강원도 일반 회계 규모의 3% 이상의 초과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실질 채무 비율 5%는 예산액 대비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올해 채무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감안해 2024년 6%, 2025년 5%로 단계적으로 감축합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교사 정원 증원을 위한 교육특례 반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특례 가운데 교사 정원 증원은 코로나19 시기 저하된 학력을 올리기 위해 통과가 적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교육자치 조직권과 특수분야 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특례도 필요하다고 보고 법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상기후와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경영 개선과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9억 원을 지원합니다. 꿀벌 사료인 양봉 화분 구입비로 10억 원, 벌통 자동 채밀기 등 기자재 현대화에 8억 1천만 원,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 증강제 등 구입에 7억 원, 종봉 구입비 2억 원, 벌꿀 농축시설 1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꿀벌에 기생하는 응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강원경찰청과 강원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윤석열 정권과 특진을 위해 강행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할 뿐더러 외교 실책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 최저임금과 노조법 개정 투쟁을 시작으로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1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석회석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5주 동안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자가측정 미이행과 가동 개시 미신고 사업장 2곳은 고발 조치하고 대기 방지 시설 훼손 방치 등 9개 사업장은 모두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6월 한 달 동안 도내 고시원과 공장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고시원 21곳과 공장 시설 140여 곳으로 소방당국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실태,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소방시설 관련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함께 진행해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변경 등으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대규모의 관련 데이터가 전환되는 작업 시간 동안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가 6월 9일 오후 6시부터 6월 11일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2일부터는 각종 민원 서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존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도내 주요 어종의 총 허용 어획량인 TAC가 이달 말에 설정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전국 해양지역 광역지자체 등이 오징어와 도루묵, 붉은 대게 등 6개 어종과 근해 체납기와 동해 구트롤, 저인망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 설정량 계획을 수립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주요 어종의 총 허용 어획량 배정량은 오징어 4,833톤과 붉은 대게 8,031톤, 도루묵 1,174톤 등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지능형 교통체계를 2024년까지 구축합니다. 총 90억 5천만 원을 들여 주요 도로 교차로에 첨단 신호 제어 시스템과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도로 전광판 교통정보 제공과 주차 정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는 곳은 도청 앞 광장 교차로에서 공지천 사거리와 장학 교차로에서 온이 사거리 등 5개 주요 도로 24km 구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3명의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원주시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신고를 익명으로 받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오는 6월 7일까지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익명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청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원주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원주시청 노조는 확인된 갑질, 괴롭힘 사항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가 7월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개 폐막식과 축하 콘서트 입장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개막식은 7월 3일 오후 7시 30분 강릉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이며 2만 원의 유료 입장권은 강원 상품권으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인 개 폐막식과 축하 콘서트는 예스24와 강릉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를 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횡성군이 횡성읍 묵계리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접근도로 확장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지난 3월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 주변을 지나는 갈풍리에서 가담리 구간 600m 교량과 도로 확포장 사업을 강원도에 건의했고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에 지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도로 확포장 비용 1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면 고속도로에서 횡성으로 진입할 때 횡성교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되고 이 모빌리티 입주 기업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횡성군은 내다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을 통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창과 충북 옥천에 시범 사업을 벌인 후 올해는 정선과 인천 강화, 전남 신안, 경남 거창 등 9개 자치단체가 추가돼 모두 11개 지역에서 추진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일종의 모바일 명예 주민증으로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과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군이 2023 과학축전에 참여할 지역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오는 24일에 열리는 이번 과학축전에서는 가상현실과 드론 체험을 비롯해 태양 관측과 현미경 세포 관찰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화천의 초중고등학생으로 다음 달 7일부터 화천군 평생학습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이 지난 2020년부터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한 군 장병에게 지원한 금액이 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은 접경지역 소상공인과 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장병이 나라사랑 카드나 페이로 지역 업소에서 결제할 때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